안녕하세요. 발품대행소 거기입니다. 발품대행소 거기가 찾은 이번 현장은 계양 신도시입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까지 3기 신도시 등의 공공주택 6만 2천여 세대 사전청약 접수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중 3만 200여 가구가 올해 4차례에 걸쳐 청약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 달 첫 번째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되죠. 3기 신도시 중에서는 계양 신도시가 첫 타자로 나섰는데요. A2블럭 공공분양 709세대, A3블럭 시니타 341세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계양 신도시를 중심으로 첫 번째로 사전 청약에 나선 단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인천 계양 A2블럭과 A3블럭을 살펴보기 전에 2021년 사전청약 1차 지구 공공분양주택 현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LH는 7월 16일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물량 4,333호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1차 물량은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1,050호, 남양주 진접 2 1,535호, 성남 복정 1 1,026호, 위례 신도시 418호, 의왕 청계 2 304호 등입니다. 공급 세대수가 가장 많은 남양주 진접 2는 A1블럭과 B1블럭에서 공공분양, A3과 A4블럭에서 신혼희망타운 청약에 나섭니다. A1블럭은 5일 타입 341세대, 5구 타입 532세대 등 총 873세대가 공급되고 B1블럭은 7사 타입 178세대, 8사 타입 45세대 등 총 223세대가 공급됩니다. 또 5호 타입 시니타로 공급되는 A3과 A4블럭에는 197세대, 242세대 등 총 439세대가 청약 대상입니다. 성남 복정 1은 A1블럭에서 공공분양, A2와 A3블럭은 시니타입니다. A1블럭은 5일 타입 174세대, 5구 타입 409세대 등 총 583세대가 공급됩니다. 이어 A2블럭에는 4.6 타입 51세대, 5 타입 193세대 등 총 244세대가 공급되고 A3블럭에는 5 타입 199세대가 청약에 나섭니다. 위례 신도시와 의왕 청계 2는 모두 시니타 물량입니다. 위례 신도시 A2-7블럭에 5 타입 418세대, 의왕 청계 2 A1블럭에 304세대가 공급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현장을 찾은 인천 계양 A2블럭과 A3블럭 사업 개요를 보겠습니다. 공공분양단지인 A2블럭은 총 747세대 규모인데요. 이번 사전청약에는 709세대가 배정됐습니다. 사전청약 물량을 주택형별로 보면 5구 타입 512세대, 7사 타입 169세대, 8사 타입 28세대로 구성됩니다. 시니타로 공급되는 A3블럭은 분양 359세대, 장기임대 179세대 등 총 538세대로 조성되는데요. 분양 세대 중 사전청약으로 341세대가 나왔습니다. A2블럭과 A3블럭에서 사전청약을 받는 계양 신도시는 지난 6월 3일 3기 신도시 최초로 지구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인천시 계양구 규련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 약 333만 제곱미터에 1만 7천여 세대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지구계획에 따르면 계양 신도시는 주거와 공원 녹지, 일자리 자족 용지, 학교 등 공공시설 용지가 고르게 분포됩니다. 먼저 주거시설은 27개 블럭의 공동주택 총 1만 7,289세대가 예정돼 있습니다. 전체 주택 중 공공주택이 8,881세대로 51.4%를 차지하고 민간주택은 8,246세대로 47.7%, 단독주택이 0.9% 수준입니다. 공공주택 중 공공임대가 7개 블럭 6,066세대로 전체 주택의 35%가량을 차지합니다. 또 공공분양은 6개 블럭 2,815세대입니다. 공공주택 8,881세대 중 이번에 1,050세대가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되는 것입니다. 공원 녹지는 전체 면적의 약 27% 수준인 90만 제곱미터에 걸쳐 조성됩니다. 이는 여의도 공원 면적의 약 4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또 일자리 시설이 들어설 자족용지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약 1.7배 수준인 73만 제곱미터에 걸쳐 조성됩니다.
공공시설 중 학교는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교가 신설됩니다. 특히 신도시 내에 들어서는 어린이집은 100% 국공립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구계획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특별계획구역입니다. 특별계획구역은 말 그대로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결정하는 구역입니다. 계양신도시 특별계획구역은 교통망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계양신도시는 광역교통망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구 서쪽으로 수도권 제1순환도로, 북쪽으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가 지나지만 지구를 관통하는 철도망이 없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전철역은 인천 1호선 박촌역입니다. 박촌역을 이용해 계양역에서 공항철도나 부평구청에서 서울 7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계양신도시에 SBRT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SBRT는 기존 BRT가 중앙버스 전용차로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 단계 더 발전한 개념입니다. SBRT는 지하철 시스템을 버스에 도입한 것으로 일명 도로 위 지하철로 불립니다. 전용 차로를 이용해 우선 신호 체계를 적용받고 교차로 구간은 전용 지하도로나 고가도로 등 이체 통과 수단을 만들어 정지하지 않고 달릴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계양 신도시 내 특별계획구역은 SBRT 노선 결절점에 위치합니다. SBRT 경유장을 중심으로 주거, 상업, 자족시설과 녹지가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조성해 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SBRT는 김포공항역에서 인천 계양지구, 부천 대장지구를 거쳐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잇는 17.3km 구간을 달리게 됩니다. 계양지구에서 박촌역을 잇는 노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SBRT를 이용하면 박촌역에서 인천 1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서울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대곡 소사선,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서울 7호선 GTX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한 계양신도시 지구 계획을 살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 인천 계양 A2블럭과 A3블럭 현장을 둘러보겠습니다. 계양지구는 현재 논밭과 비닐하우스, 농막 등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모습만 봐서는 몇 년 뒤 조성될 신도시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A2블럭과 A3블럭으로 추정되는 북쪽 중간 부분에서 남쪽을 촬영한 장면입니다. 오른쪽 끝에 동양 노인문화센터가 있고 수도권 제1순환도로 건너 계양 하우스스토리 1차가 보입니다. 257세대 규모로 2009년 입주한 계양 하우스스토리 1차는 최근 3년간 거래가 그리 활발하지 않았는데요. 84타입 33평형이 지난해 3월 평균 3억 6천만 원에 거래됐고 올해 1월 평균 3억 9,300만 원을, 가장 최근인 5월엔 4억 4,800만 원으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이를 3.3제곱미터당 평당가로 환산하면 1,358만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푸른빛을 띠는 벼가 심어진 이 논이 A2블럭 부지입니다. 이어 부지 너머 멀리 박촌동 아파트 단지 전경이 펼쳐집니다. A2블럭 단지 배치도입니다. 모두 10개 동으로 구성되는데요. 세대는 대부분 남동, 남서향으로 조성됩니다. 차량 출입구는 단지 북측과 동남측 두 군데에서 지하로 들어가게 설계됐고 단지 군데군데 보행자 출입구도 마련됩니다. 단지 중앙을 동서로 가로질러 주민 공동시설과 놀이터가 조성되고 210동 앞에 단지 내 상가도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서쪽으로 서부간선 수로가 있어 202동부터 204동 일부 라인에서는 수로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단지 서쪽으로 흐르는 서부 간선 수로입니다. 지구가 조성되면 이 수로도 정비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집 가까운 수변공원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수로 건너편으로 수도권 제1순환도로가 지나는데요. 앞서 언급한 수로 조망 세대는 순환도로를 지나는 차량 소음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농로를 기준으로 왼쪽이 A3블럭 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막 너머 논에서 벼가 한창 익어가고 있습니다. A3블럭 단지 배치도를 보면 총 8개 동으로 조성되는데요. A2블럭처럼 세대는 대부분 남동, 남서향으로 조성됩니다. 차량 출입구는 단지 동쪽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설계됐고 단지 군데군데 보행자 출입구도 마련됩니다. 단지 중앙 하단과 동서로 가로질러 주민 공동시설과 놀이터가 조성되고 주 출입구 옆에 단지 내 상가도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A3블럭은 남단 바로 앞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예정돼 있어 아이들 통학 걱정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단지 북쪽을 바라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노는 향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A1블럭 부지입니다. A1블럭 건너 아파트는 국민임대 동양주공 2단지입니다. 그리고 농로 오른쪽은 근린생활, 커뮤니티 시설과 공원, 단독주택지로 계획돼 있습니다. 논 너머로 보이는 단지는 한진해모로입니다. 2006년 입주한 이 아파트는 478세대 규모로 전용 5구 타입 23평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해 1월 2억 8,800만 원에 거래된 이후 올해 1월 평균 2억 9,983만 원으로 보합세를 보이다 가장 최근인 6월 3억 6천만 원으로 급상승했습니다. 3.3제곱미터당 평당가는 1,558만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진해모로 우측으로 당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양지구에서 가까운 전철역은 박종역인데요. A2와 A3블록도 이 역과 그리 멀지 않습니다. 현재 지구 조성이 완성되지 않았고 전철역까지 가는 도로와 보행로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차를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계획도상 A2블럭 단지 북서쪽 모서리에 있는 동양노인문화센터 앞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5시 52분입니다. 서부 간선 수로를 왼쪽에 두고 따라 나가다 좌회전해서 동양교를 건넙니다. 다리를 건너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당미교 아래를 통과해 서부 간선로와 만나는 내거리를 지나면 좌측에 박촌 하나 꿈에 그린, 우측에 박종 풍림 아이원을 만납니다. 두 단지 모두 지난 2005년 입주한 17년차 구축단지로 전용 5구 8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단지 모두 매매 거래는 그리 활발하지 않습니다. 먼저 670세대 규모 박촌 하나 꿈에 그린 5구 타입은 지난해 3월 3억 3,500만 원, 올해 2월 3억 4천만 원으로 거래돼 가격 변동이 거의 없다가 3월 3억 7,500만 원, 5월 3억 8,850만 원으로 상승하다 가장 최근인 7월 5일 4억 2천만 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84 타입도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지난해 1월 3억 8천만 원, 올해 1월 4억 1천만 원으로 가격 변동 폭이 그리 크지 않다가 5월 4억 9,500만 원으로 상승세를 타다 최근 7월 4일에 5억 4천만 원으로 최고가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박종 풍림 아이원 거래 동향도 비슷한 그래프를 그립니다. 지난해 2월 3억 2,750만 원이던 84 타입 매매가는 올해 2월 3억 8,500만 원으로 소폭 오르다 가장 최근인 4월 4억 5천만 원으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이들 단지를 지나 박종동 주 도로인 장제로로 좌회전합니다. 좌회전하면 왼쪽으로 계양 한양 수자인이 있습니다. 2011년 입주한 이 단지는 376세대 규모로 전용 5구, 84, 120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지난해 4억 원대 중후반에 거래되던 84 타입은 11월 5억 원을 찍었고 올해 6월 6억 원에 실거래된 물량이 나왔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계양 신도시 사전 청약이 가시화되면서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양 한양 수자인 길 건너편으로는 상가 건물들이 이어져 있고요. 단지가 끝나는 지점에 박촌역 4번 출구가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5시 57분이니까 A2블럭 북서쪽 끝에서 여기까지 차로 5분가량 걸렸습니다. 지구 조성이 마무리되고 도로와 보행로가 정비되면 도보 이용도 가능할 듯 보입니다. 그럼 이제 인천계양 A2블럭과 A3블럭 청약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공분양 단지인 A2블럭입니다. A2블럭은 공공분양 단지인 만큼 사전 청약 물량 709세대 중 85%인 599세대를 특별 공급으로 모집하고 일반 공급은 15%인 110세대에 불과합니다. 인천계양지구는 대규모 택지지구로서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지역 우선 공급 비율이 적용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1년 7월 16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 지역인 인천시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를 서울,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특별 공급과 60 이하 일반 공급 신청자는 자산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 보유 기준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 최초 물량의 70%가 배정되는 우선 공급은 100%, 30%가 배정되는 자녀 공급은 130%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맞벌이의 경우 물량의 70%가 배정되는 우선 공급은 120%, 30%
100%가 배정되는 잔여 공급은 140% 이하여야 합니다. A2블럭 일반 공급의 경우 74, 84 타입 신청자는 자산과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일반 공급은 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단 저축 총액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다음은 LH가 공고한 A2블럭 추정 분양가를 보겠습니다. 5구 타입은 3억 5,628만원, 74 타입은 4억 3,685만원, 84 타입은 4억 9,387만원 수준입니다. 애초 정부는 사전청약 분양가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주변 단지 시세와 비교해보면 저렴하지도 않고 오히려 비슷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LH는 분양가와 관련 모집 공고문에 추정 분양가는 사전청약 공고 시점에 실제 분양가 산정이 불가해 추정한 가격으로 추후 변동이 예상된다고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사전청약 물량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주택의 가격 산정은 기본적으로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따져 결정합니다. 택지비는 토지 조성 원가를 적용하고 건축비와 가산비는 변동폭이 크지 않다고 보면 본 청약 시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조정하겠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든 설명입니다. 다음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는 A3블럭입니다. 신희타는 공고일 현재 인천시와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예비신혼부부는 청약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한부모 가족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를 말합니다. A3블럭은 인천시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신희타에 청약하려면 총 자산 보유 기준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 보유 기준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기타 자산, 자동차를 더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3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는 140% 이하여야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와 혼인기간 2년 이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에게 공급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를 우선 공급 낙첨자와 이외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5호 타입 추정 분양가를 보면 3억 3,980만 원 수준입니다. 청약 신청 일정을 보면 A2블럭 특별공급은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일반 공급 1순위 당해는 8월 4일과 5일, 1순위 기타 지역은 8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A3블럭 당해는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기타 지역은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두 단지 모두 청약 접수는 LH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9월 1일입니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사전청약에는 신청할 수 없지만 다른 단지 본청약은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이후 일정을 보면 본청약은 2023년 10월, 입주는 2026년 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인천계양 A2블럭, A3블럭 현장 답사와 입지환경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3기 신도시와 관련해 사전청약 접수 전 현장 답사를 다녀올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큰 힘이 되는 무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발품대행소 거기